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딘동댕이 있다. 딘동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조에 대해 살펴봤었죠? 오늘은 시조의 한 종류이자 변형인 사설시조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더불어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두꺼비 이야기가 나오는 사설시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설시조란 기존의 시조에서 초장,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진 시조를 말합니다. 종장이 길어진 작품도 있지만 대개 종장은 잘 안 건드리고 초장 또는 중장이 길어져요. 특히 중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 발달한 형식이고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산문적 성질을 띈다고 할 수 있죠. 내용도 많이 달라졌어요. 초기 사대부들이 지었던 시조는 대부분 충이나 효, 열, 자연 예찬과 같은 주제를 다뤘다면 사설시조는 서민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면서 길어지기도 하고 지배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기도 했어요. 짓는 사람 그리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내용도 달라지는 법이죠. 그럼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보기 전에 작품의 상황과 정말 비슷한 영상이 있어서 먼저 보고 가시죠. 왔냐? 쫄지 말고 앉아. 아직 죽일 생각은 없으니까. 그건 왜 따? 기선제압용으로 세팅만 해놓는다며. 아이씨, 따졌다. 합창단이냐? 정신 사납게 왜 그러고 섰어? 사장님! 뭐? 작업이요. 작업 하나 재수가 없을라니까. 어떤 상황이죠? 최현욱이 센 척하면서 폼 잡다가 사장님에게 망신당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오 오지게 잡다가 개쪽당한 상황이에요. 그럼 작품하고 비교해 볼까요?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모쳐라 날랜 나인이 망정이지 어혈질 뻔했구나. 일단 세 동물이 나와요. 두꺼비, 파리, 백송골. 힘의 관계를 좀 따져봅시다. 파리가 가장 약한 것 같고 그 다음 두꺼비죠? 가장 센 동물은 백송골인 것 같네요.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영상에서처럼 두꺼비가 파리 앞에서 센 척하다가 폼 잡다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개망신당하는 상황이죠.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 두꺼비는 탐관오리, 파리는 백성, 백송골은 더 높은 권력자, 암행어사 같은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풍자하는 작품 같으세요? 그렇죠. 두꺼비로 나오는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죠? 구체적으로 탐관오리의 어떤 모습을 꼬집고 있을까요? 이 작품은 마지막 종장이 핵심인데요. 두꺼비의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자빠진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날래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크게 다칠 뻔했네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죠. 자빠져서 체면 구겨지니까 괜히 더 오바해서 괜찮은 척 변명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를 허장성세, 줄여서 허세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자빠져서 너무 창피하니까 괜히 갑자기 푸시업을 한다든가 건물이 튼튼하네 갑자기 건물 상태를 확인한다든가 그런 적 없어요? 두꺼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이 시조는 탐관오리의 허장성세 또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그런 비열한 태도를 재밌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풍자죠. 이해됐나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배층에 대한 울분을 해소했었어요. 풍자의 힘이 뭔지 아세요? 당해도 화를 못 내요. 환장하죠. 마을 사람들, 아니 심지어 사또 본인도 두꺼비가 자신인 줄 알아요. 근데 뭐라고는 못해. 누가 쓴 건지도 일단 잘 모르고요. 잡았다고 하더라도 발뺌하거든요. 예?
그냥 저는 두꺼비랑 파리 얘기한 건데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 미치는 거거든요. 보는 마을 사람들은 웃겨 죽죠. 마을 사람들 다 킥킥거리고 웃어요. 두꺼비가 다 우리 사또 이야기인 거 알거든요. 사또만 못 웃는 상황. 화내면 속 좁은 사람 되는 게임. 이게 풍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힘없는 백성들이 지배층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풍자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럼 5-1 시조에 나타난 두꺼비의 행동을 정리해 봅시다. 잠깐 멈추고 적어보세요. 5-2 이를 바탕으로 두꺼비의 태도를 파악해 봅시다. 두 가지 태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허장성세와 강량약강. 강량약강은 정말 최악의 인간, 제일 멋없는 인간이죠? 웃긴 건 회사에서 상사한테 굽신굽신하는 사람이 후배들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당당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후배들 안 괴롭혀요. 이게 하나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여러분, 연쇄살인범들이나 성폭행범들, 주변 사람들 인터뷰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요? 깜짝 놀라면서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밖에서 상사든 고객이든 이웃들에게는 다 착하게 굴어요. 소위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다 스트레스로 쌓이는 거거든요. 점점 쌓이다가 한계치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풍선을 꾹 누르면 가장 약한 면에서부터 터지듯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성폭행하는 거예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온 아버지가 집에 왔어요. 스트레스 이만큼 쌓여서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아내고 자식들이에요. 그냥 때리는 거죠. 어떻게 이 연쇄고리를 끊죠? 방법은 없어요. 범죄자 한 명 잡아서 처벌한다고 해결될까요? 사람만 바뀔 뿐 또 반복될 겁니다. 결국은 본인이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후배가 생길 거고 자식이 생길 거잖아요. 여러분 대에서 끊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고 되물림 되는 거예요. 후배의 후배들, 자식의 자식들까지 내가 끊어야 해요. 할 수 있나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5-3 이 시조가 지어진 배경에 대한 대화를 읽고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각각 무엇인지 써봅시다. 이건 아까 얘기했었죠? 조선 후기 당시 부패한 시대상을 고려해 봤을 때 두꺼비는 탐관오리, 파리는 백성, 백성골은 더 높은 권력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5-4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이 작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의 어떤 모습을 풍자한 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탐관오리의 허장성세 또는 강량약강의 태도를 풍자한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해 봅시다. 5-5 이 시조에서 풍자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해 봅시다. 풍자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비판과 웃음. 이걸 잘 버무려서 정리해보면 비판 대상을 에둘러 표현하며 웃음을 유발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직접 사또 이름을 넣지 않고 두꺼비로 에둘러 표현했죠.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 같은 멋진 동물이 아니라 못생긴 두꺼비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5-6 이 시조를 끊어 읽어보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아보자. 시조는 기본적으로 몇 음보라고 했었죠? 그렇죠. 사음보죠. 이 시조도 마찬가지로 사음보를 따르고 있어요. 즉, 4번에 끊어 있게 돼 있죠. 하지만 중장 같은 경우는 길어지면서 엄격하게 그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여기까지는 사음보로 가는데요. 두어 말에 자빠졌구나. 여기는 2번에 끊어있게 돼 있네요.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사음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시조에 이어서 사설 시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형식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 재생하면서 아시죠?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동쌤이었습니다. 빠이!